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얼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력. 얼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 원자. 저기다 얼력. 말의 힘이다. 예, 말의 힘.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 이 말의 어떤 그 말대로 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말대로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말대로 되는 것일까?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한 가지 있죠, 그죠? 행동. 그죠? 말은 뭐예요? 소리의 배열이죠. 소리의 배열. 소리를 배열을 하면은, 그죠? 그 뒤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의미와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뜻이 전달된다 했을 때, 뜻이 전달된다 할 때, 뜻이 전달, 이거 끊어서 갖고 뒤섞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이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죠? 소리가 제대로 배열됐을 때, 우리 그 배열된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의미를 익히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영어도 배열이 있잖아요. 그죠? 배열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의미와 뜻이라고 하는 건 소리의 배열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가 나거나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나거나 저기 하는 건 뭐예요? 소리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소리를 듣고 그 너머에 의미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또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행동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행동의 그 일련의 그 모션, 그죠? 행동의 모션의 연속성을 보고 우리가 의미를 거기서 알게 되죠. 그죠? 예, 때리려고, 에이, 새끼, 이렇게 때리려고, 에이, 놈, 이렇게 했다가도 저거 때릴 건가 안 때릴 건가 그 모션에 의해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뒤에 의미와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말과 행동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초라고 하는 거예요. 단초. 단초. 단초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딱 꺼내요. 꺼냈을 때 그 말을 어감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미를 이미 파악을 해버려요. 그죠? 행동을 어떤 모션을 취했을 때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의미를 파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인간의 어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는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의 서로의 마음을 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행동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매개체를 이용해서 전달을 해요. 또 다른 도구들도 활용을 하기도 하죠. 뭐 글을 쓴다던가. 그 글도 뭐예요? 그냥 어떠한 기호의 배열이잖아. 그죠? 그 기호의 배열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구나 도구 또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죠. 이 너머는 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해도 뭐예요? 도인이나 어떤 사람들은 감을 딱 잡죠. 응? 딱 단초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은 찍어 먹어봐야지 맛을 아는 것이고 감을 잡는 사람은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저기가 똥이고 된장이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돼?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옛날에 그 도인들께서 토정 이지암 선생님께서 한 10년 뒤, 15년 뒤에 자기 그 조상들의 묘가 물속에 잠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별 미친놈 다 봤다. 너 어린 놈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타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정 이지암 선생님은 뭐를 했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침식되어 들어오는 그거를 1년에 이만큼씩 침식되어 갖고 오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이게 연수로 쭉 재보니까 한 십몇 년 후면은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나와 똑같은 관점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설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설득. 그죠? 설득은 뭐예요? 타인의 관점을 나와 같은 관점으로 놓게 만드는 것이 설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설득은 곧 뭐예요? 소통이죠. 그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소통의 도구죠. 응? 소통의 도구인데 관점이 서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설득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같은 관점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 오늘 까마귀가 와서 우는데 세 번째 가집에서 울더라. 유난히 오늘 까마귀가 많이 울더라.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손님이 오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까치가 울면 왜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왜 그랬냐. 이 까마귀나 까치는 까마귀인지 까치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람만 보면 그렇게 공격을 해요. 응? 그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기억을 해. 그렇기 때문에 별로 짖질 않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먼 데서 봐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짖어. 응? 이거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우리 속담을. 그러니까 까마귀가 온다 그러면 손님이 온다는 뜻이요. 뭔가 낯선 게 들어온다는 뜻이요. 응?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예요? 다 단초죠. 단초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행이나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타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심통. 마음을 신비스럽게 읽어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얘기를 알았어? 이렇게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전부 마음을 읽는 기술이죠. 근데 뭐에 기초한 거예요? 단초에 기초한 거예요. 단초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어떠한 그 말이나 제스처를 딱 취했을 때 이미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응?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물로 해갖고 뭐예요? 화타 같은 사람들은 화타의 큰 형님은 그걸 딱 봐갖고 미연에 그게 안 일어나게 딱 방지를 하는 게 화타가 큰 형님이고 두 번째 형님은 그것이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딱 막는 것이고 화타는 일어났을 때 비로소 끄는 거예요. 요즘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응? 또 이번에 또 요양원에 또 화재가 일어나서 제천 화재가 끝난 지가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또 화재가 일어났어요. 불을 아무리 잘 끄면 뭐예요? 그죠? 그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불이 일어나기 전에 그 불을 미리 예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경 15장인가 했을 때 그래요. 도인은 하는 것이 어리숙해 보인다. 에? 조심조심한다. 에? 투박하고 질그릇 같다. 마치 와두단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그러한 결과치를 알고 나니까 지금 행동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은 차후에 일어날 현상들이니까. 그죠? 옛날에 그 부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처님, 제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점을 쳐달라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네 미래가 보인다. 제 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봐라. 그 환경이
네 과거의 결과물이다. 그지?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야?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하고 과거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외관상의 상태가 아니죠. 그지? 외관상의 상태가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 상태야. 마음 상태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응? 그렇기 때문에 도인들은, 도인이고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말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응?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이나 이런 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허술한 부분들이, 예? 드러나지 않게. 드러나야 될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드러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까지 허술하게 드러나 보이면 상대방들이 요즘은 다 우습게 하는 거거든. 그것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그러한 상대방들한테 그런 여지를 주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자기는 그게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른다고. 근데 그것이 내면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아의 어떤 결핍감 때문에 그래. 응? 왜냐하면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관심을 끊는 거거든. 응?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서 이런 거 실험을 했어요. 아나운서가 밥을 2개를 똑같이 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줬어. 밥을 똑같이 주고. 하나는 아이고 이뻐, 좋아 하고 하는 말을 하고, 한쪽에는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나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하고, 한쪽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게 하고 해가지고 쭉 나눠줬어, 사람들한테. 그 테스트를 딱 했는데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인가 보름인가 하고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에는 누룩처럼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나쁜 놈 그건 싹 썩어버렸어. 응? 싹 썩어버렸어. 그렇게 말이라고 하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말이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말은 결국은 어떻게 돼?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을 대신해서 말이 나온 거잖아. 그죠? 내 마음을 대신해서 말이 나온 거야. 써야겠다. 춥다. 말을 대신해서, 마음을 대신해서 말이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을 표현해 준 거야. 그죠?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살고 못 살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격을 높이고, 내가 뭐라 그럴까, 도도하게, 그지? 그렇게 사는 것도 전부 다 언행에, 그지? 언행이라고 하는 게 뭐야? 말과 행동이잖아, 그죠? 언행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슴으로 시인하고, 아니, 가슴으로 인정하고, 말로 인정하라고 하잖아, 그죠? 말로 시인하라고 하잖아. 응? 그만큼 뭐야? 가슴에 있는 게 말하고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이 얼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왜 그 얼력이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결핍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 느낌이죠. 느낌은 뭐예요? 어떠한 감정 상태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감정 상태에 늘 있게 돼요. 그렇죠? 그 어떠한 감정 상태에 늘 있게 된다고.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감정 상태가 어떻게 돼요?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15장에 공부했던 것들이 뭐예요? 도인은 어수룩하고 바보스러울 만큼 너무 조심하고 너무 저기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제? 왜 그렇게 했어요? 결과를 아니까. 저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왜냐면 훤하게 인과법을 아니까. 모든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거든. 그죠? 모든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 이 우주 법계는 뭐예요? 인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날 과보가 결정이 돼 있어. 그 값이. 예? 어바웃이 나온단 말이야. 대충. 이렇게. 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언행을 하게 되면,
언행을 한단 말이에요. 언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 어떻게 돼? 현상에서는 어떻게 돼? 이것이 이이잖아. 그지? 그럼 반드시 결과라고 하는, 과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인은, 현명한 사람은 인을 보고, 인을 보고 판단의 기준을 삼어. 어리숙한 사람들은 뭐야? 결과만 뒤쫓아. 이게 일이 잘못된 걸 갖다 한탄만 하지. 왜 일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 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거든. 그지? 그래서 현명한 이는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미루어 인을 보고 과를 예측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것이 뭐 100% 맞지는 않아요. 100%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것 정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측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귀가 두 개예요. 귀 두 개, 입이 하나예요. 왜 두 개겠어요? 많이 들으라고. 입은 하나예요. 말 많이 하지 말으라고.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그죠? 3, 4, 1원이란 말 있지. 그만큼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한 번 하라고 그랬다.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다원수궁이라는 말 공부했잖아요. 그죠? 말이 많으면 궁지에 몰린다는 말 공부했잖아요. 그죠? 응. 그런 얘기는 뭐냐면, 자꾸 내가 내 마음을 노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결국 그 사람이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운 사람. 응? 쉬워. 응? 쉬워. 쉬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깜방. 응? 세상은, 밖의 세상은 어떻게 돼?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깜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그죠? 그렇죠? 생각해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제 보살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도 있고, 주변에 엄마 아빠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누군가가 깜봐. 그러면 지나가다, 아유, 저 사람 저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만 깜보는 게 아니라 그 애들 보고도 그러잖아. 아유, 자들 엄마.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언행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왜 이런 거냐면, 이것은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있을 때의 일이에요. 그죠? 몸이 있을 때만 일이에요, 이게. 몸 없으면 언행이 없어요. 몸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자, 몸이 없을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야? 현실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지? 현실적인 내가 어떤 결핍이나 내 의도, 이런 걸 관철시키기 위한, 그죠? 이런 걸 갖다 관철시키기 위한 어떻게 설득의 방법으로 내가 그런 걸 하는 거거든. 내가 어떤 부분에 결핍이 있어, 열등감이 있어,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신은 몰라. 내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몰라. 아니면 그게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의 패턴이 자리를 잡은 거야. 패턴으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안에 껴 있어가지고 설득이라고 하는 과정에 내가 상대방한테 수가 얕아 보이고, 뭐 얕아 보이고 안 얕아 보이고는 괜찮지만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보여서는 그 수준에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그 수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수준에서만 그냥 살 거면 상관이 없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평생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죠? 뭔가 내가 갖다 호연지기를 기르고, 그렇게 할 거면은 우리가 언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 왜? 인간은 모든 말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죄 짓는 거 90% 이상이 전부 다 말로 죄를 져요. 남한테 가슴 아픈 얘기를.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사람을 때리거나 하는 것은 그다지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지만, 말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막 상처 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은 그다지 안 나오잖아. 그지? 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어떤 죄의식을 행하고 할 때는 항상 정구업 진언을 해요. 정구업. 응? 구업. 구업. 에?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그래. 에? 에. 입으로 짓는 업. 구업. 그래서 이거를 바른 어떻게 돼? 업을 지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예요? 신, 구, 의, 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국은 뭐예요? 몸은 행동이죠. 그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 행동. 입은 뭐예요? 말이죠. 뜻은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밖에 인간한테는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거로다가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 세 가지 업이라고 그래. 업을 짓는 게, 이게.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미치는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그 순간순간 되는 대로 말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서는 뒤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걸 갖다 후둑후둑 그걸 해결하느라고 온 정신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요렇게 요 일을 했을 때 요런 결과치가 나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지? 어? 외상공사를 많이 해. 어떤 사람이. 외상공사를 많이 하는데 맨날 돈을 못 받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전자에 요거를 한 개를 해놨으면은 요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잖아. 그죠? 요걸 안 해놓으니까 안전장치가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야. 이건 인이잖아. 그지? 이건 과거. 그지? 그 과에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잘못된 해봤자 소용없어. 인을 지어놨으면 과는 저절로 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측량할 수 있는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말을, 옛날에 어른들은, 군자들은 말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말하는 것을. 그리고 그 첩보 영화나 뭐 이런 데 보고 그 비즈니스 하는데 딱 보면은 전부 다 말과 눈빛과 행동에 있는 걸로 딱 감을 딱딱 잡아버리잖아. 그지? 프로들은 그런 거거든. 프로들은 그런 걸로 이미 상대방을 이미 파악하고 상대방 성향을 파악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나 도를 닦는 거나 사실 둘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게 되면은 현상에서도 그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도는 현상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도지, 도 따로, 현상 따로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도와 현상은 불이다. 불이야. 그냥 생활 자체가 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를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상에 그것이 바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공부를 하고 나서 또 듣고 나서 또 집에 가서는 전혀 또 다른 행동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것은 공부를 안 한 거야. 자리만 채운 거지.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함으로 해갖고 자식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배우겠지요. 응? 부지불식 간에 그런 게 무의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그런 까닭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의 힘, 그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어떤 감정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거든. 나도 모르게 말을 갖다 헛말을 계속 던지고 도로 댕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실없이 볼 수가 있어. 또 가볍게 볼 수가 있어. 그런 애들을 또 주변에서 충분히 겪잖아, 그죠? 딱 실제 일을 딱 해보면 그냥 있을 땐 좋은 사람 같은데 막상 일을 딱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전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 왜? 그냥 있을 때는 몰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실제 일을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로 세상을 깊이를 가지고 바라보고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